이게 지금 이제 청실 아파트인데요. 이게 사실 지역 내 아파트, 이 청실 아파트 얘기할 때는 지역 내 청실이 이제 주변에 재건축 단지가 대단히 많고 청실 자체도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답을 내려면 정말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아파트가 비싸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답 내기가 힘들어요. 왜?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 지역이 되게 우량 지역이고 또 앞으로 이게 선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떤 식으로 얘기해 봐야 되냐면 신규 입주 아파트 가격하고 주변 재건축 단지 사업성을 같이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결론 좀 쉽게 말하면 청실 아파트가 정말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답이 아니라면 너무 거품 끼었다면 옆에 재건축 단지들 거기 정말로 이 뭐 옆에 바로 옆에 뭐 음마부터 시작해서 개포 쪽에 많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동 관리할 때 청실이 비싸다는 근거가 돼버리면 여기 아파트 사가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따져볼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 동일지의 신규 아파트와 어떤 재건축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우선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죠. 대치동 청실 아파트와 개포지구가 이제 하나 예예요. 왜냐하면 개포지구 말고 되게 아파트가 많아요. 거기 뭐 미도, 성경, 음마 시작해서 개포지구 많은데 주변 재건축 따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청실 아파트 얘기하려면 지역의 특성부터 좀 보실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면 청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주변에 제가 잠깐만 뭐 별표 마크한 것들이 재건축 대상이 곧 될 것들과 아니면 지금 돼 있는 하다못해 유명했던 음마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있는 것들. 여기 축소해서 좀 더 확대하면 더 많아요. 이게 아주 되게 많은 지역이고요.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여기가 많은 이유는 택지지구죠. 무슨 말이냐면 강남은 옛날 강북과 틀리게 택지 개발해서 땅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아파트들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지구 사업을 했기 때문에 택지지구 사업 특성대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거의 비슷한 몇 년, 4, 5년 이내에 입주를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후가 되면 몇 년 이내에 갑자기 모두가 사업 대상이 되는 그런 꼴. 그래서 되게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요. 거기서 이제 선도로 이 아까 그 대청실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나와야 뒤가 답이 나오는 이런 상황. 좀 더 볼게요. 근데 이 지역 특성을 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지역 제가 아까 학원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 지역 특성을 보면 이게 제가 지금 빨간 거 갑자기 많이 나왔죠. 이게 제가 다는 표시 못했어요. 학교 수예요. 가볍게 이 지역을 근처하고 있는 이 면적 대비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개포 지역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원가가 여기 뭐 거리명도 대치동 학원가라고 나올 때 지도에 나와요. 그 정도로 여기는 학구 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이슈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밀도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지역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다른 재건축 단지 여기 아까 말대로 택지인가 앞으로 가을 아파트 맞은 이 아파트들의 기준이에요.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택지지구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제 공급 시기에 몰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택지지구니까 생일이 같아요. 쉽게 말로 하면. 그래서 공급할 때는 몇 년 동안 이 단지 저 단지를 공급을 하는데 이 택지가 노후됐을 때 재건축 연한이 찬다 그러죠. 그러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문제인데 하여간 공급시에 몰려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심에서 노후가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택지 사업을 한 데가 꼭 강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도 일산도 다 택지 사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중심 지역이죠. 중심 지역에서 택지 지구라는 건 가장 먼저 택지 사업 한 거예요. 강북에서 강남 넘어갈 때. 그래서 중심 지역에서 노후가 대단히 심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노후가 심하고 중심 지역 때 이동할 때 예전에는 대형평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소형평이 되게 많아요. 강남 지역이. 그래서 개포주가 그렇게 소형평이 많은 거죠. 대단히 많은 작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 지역이니까 땅값은 비싼데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율, 즉 실제로 주인이 거의 안 사세요. 대부분이 세입자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죠. 개포지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 낮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아파트 땅값은 높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전세가 낮으니까 이 사시는 분, 현재 거주민은 나중에 이 아파트가 새로 세워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잠재 수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강남 쪽을 봤을 때 이제 뭐 반포 압구정 지역은 아파트 크기도 있고 뭐 해서 세입자도 잠재 수요가 돼요. 근데 이 지역 특징이 뭐냐면 개포 대지역에서 대지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제가 오늘의 이 답을 할 때 제가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랜만에 지역 내 대단지 아파트인데 청실 아파트가 비싸다 많이 느껴지면 주변 재건축 등 사업성 구성에 영향이 없나?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대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왁 붐이에요. 여기도 재개발, 여기도 재건축 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시장이 좋아서, 분양권 시장이 좋아서예요. 자, 그 시장 특히나 가장 좀 더 가면
더 나아가서는 안쪽에 들어가서 지역 내에서 자기 지역 내 메인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전세가가 너무 높아서 다 이런 기준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그럼 가격이 안 나간다면 재건축 활성화 될까요? 다른 얘기거든요. 자, 보시겠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지역 내 무엇을 기준 시동 걸리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정책이라든가 현재 가격 지속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책은 이제 정부에서 미룬 거고 우리 이제 그건 좀 딴 쪽으로 밀어놓고요. 제가 중요한 건 현재 가격과 가격 지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청실 아파트가 만약에 비싸다고 느껴서 가격을 계속 유지 못한다면 자, 청실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어떻게든 큰 타격 없어. 이미 입주하고 새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나머지 재건축은 뭐냐면 사업이 쭉 가는 사업이에요. 자, 특히나 뭐 이제 뭐 2주 시작해서 그나마 사업 말기 오는 아파트는 좀 더 낫죠. 사업 초창기인 분들, 이제 조합 결성해서 사업성 인지받는 분들. 자, 그러면 남은 기간이 입주까지 7, 8년 이상인데 청실이 답을 못 낸다면 주변에 강력한 아파트가 신규 대단지가 답을 못 낸다면 10년 만에 입주한 아파트 답을 못 낸다면 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게 기준이니까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그 청실 옆에 있던 음마 아파트가 정말 우량적인 아파트, 위치도 없고 대단지고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왜 요즘에 음마가 사라졌냐?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 특성이거든요. 시간이 싸움이 긴데 거기서 중간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거꾸러지거든요. 아파트가 좋아도. 자, 이게 청실 아파트가 기준인데 그게 꺼지면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재건축이 만약에 뒤에 따라오는 후발 재건축 사업을 못 가면 청실은 여전히 새 아파트인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희소성이 넘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청실을 할 때 이게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청실이 가격 기준을 못 잡아주면 재건축 사업이 힘들고 재건축 사업이 사업을 못 가면 여전히 희소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재건축들이 사업을 잘 가려면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되죠. 그러면 안정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입주 시작 아파트, 사업 시작 아파트 이거는 청실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시간 변수란 건 재건축 대상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고요. 그 지역에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잠재 수요가 여기 개포주 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민이 세입자들이 대부분 잠재 수요 못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가 포인트인데 이 재건축 사업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경우 즉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신규 우리 메인 지역이 새로 나온 아파트가 가격 유지 못할 경우 내 재건축도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사업이 중간에 서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그렇게 섰을 때 신규 아파트는 변수가 별로 없죠. 서도 여기 뒤에 후발 아파트 쓰면 여전히 그 지역 내에 수요가 있는 새 아파트 희소성이 남는 거고 여기가 잘 가면 여기 따라서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 면에서 되게 약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래 부동산 변수 중 정책으로 변경 불가능한 거 이런 얘기죠. 가구당 거주민 숫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말대로 제가 택지주라 했죠. 많은 물량이 대기 중이에요. 재건축 대기 중인데 그 물량들이 동시에 나올 경우에 물량 소화를 제가 말하는 아까 여기 세입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잠재 수요가 못 된다고. 그 지역이 많은 아파트들이 다 나가면 자 수요자를 밖에서 끌어들여야 돼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잘못하면 후발주자들 이 지구내 후발주자들은 힘들 수 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주자들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구조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청실 아파트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오를 수 없어요. 어떤 가격이. 그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선행주자가 자리 못 잡으면 후발주자는 대단히 힘들어지게 돼요. 이 대치 청실의 의미가 그래요. 지금 사실 거의 10년 만에 거의 7, 8년 만에 나온 신규 아파트인데 이거 신호탄이거든요. 대단지고. 그래서 이걸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 시장이 지속적이 못하면 우량지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든 청실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가든 가격이 쉽게 떨어질 아파트가 못 돼요. 설령 뒤에서 재건축 신규 물량이 나와도 한계에서 가격을 유지해주면 이 사업이 가는 거니까. 왜? 옆에 앞에서 나대지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실 아파트는 이건 이제 아까 문자를 보니까 실수요거든요. 중학생 뭐 대상 읽고 있는데 실수요 입장에서는 매입하시는 게 맞고 전세가 자체가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한 어떤 거주 요건을 가진 아파트가 될 거니까 우선은 실수요 분들은 매입하시라고. 왜? 가격이 내가 쉽게 내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